나도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찍네요. 한 거의 3달 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숙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찍었습니다. 근데 안 찍다 보니까 또 계속 안 찍게 되네요.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볼만한 책을 찾다가 좋은 제목을 가진 책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읽어야 하는 책들이 좀 많아서 좀 가볍게 읽을 책을 좀 찾았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이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런 책인데, 나무를 심은 사람. 근데 나무를 심는 일은 사실은 거의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죠. 어떤 행동이 이제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선한 행동이 되기는 참 어려워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곳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가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선한 행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행동이 항상 선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나무를 심는 일은 거의 늘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대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는 나무를 심는 일은 늘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는 장지오노라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까 글자가 많지 않고 중간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금세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림이 꽤 많아요. 펼쳐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세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요새 제가 축제 때문에 이 유튜브를 오래간만에 찍었다고 했잖아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지쳤었는데 글자도 별로 없고 그림도 있고 제목도 좋은 책을 읽으면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책을 빌렸습니다. 이 책은 이제 좋게 말하면 착한 소설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심심한 소설입니다. 줄거리가 아주 단순하고 반전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뭐 식의 그런 권성징악적인 소설입니다.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좋은 결말을 보여줘요. 착한 결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해피엔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요새 나오는 글과 드라마, 영화는 사실 너무 복잡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착한 사람인 경우도 많죠. 근데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 갑자기 막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고 비극인 줄 알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결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반전이 많고 좀 스릴러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보통 이야기들이. 맑고 밝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그래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 테니까 뭐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이라는 것이 또 복잡하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음식처럼 어떤 그런 음식처럼 이야기도 이제 그런 식일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맛의 향연이 이제 터지는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사실 그것도 지겹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냥 이제 맨밥만 먹어도 열심히 씹고 맛을 음미하면 심심하지만 그 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이에요. 심심하지만 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착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음미해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야기는 이제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소설의 화자인 나가 주인공이에요. 나가 주인공 이면서 실제 진짜 주인공을 이제 관찰한 사람입니다. 이제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기보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해발 1200에서 1300m의 산악지대에 있는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를 향해 긴 산책을 떠났다. 그곳엔 야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나 있지 않았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을 가로질러 사흘을 걷고 나니 더없이 황폐한 지역이 나왔다. 나는 뼈대만 남은 버려진 마을 옆에 텐트를 쳤다. 마실 물이 전날부터 떨어져서 물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낡은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니 옛날엔 이곳에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과연 샘이 있긴 했지만 바싹 말라 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사그라져 지붕이 없어져 버린 6채의 집들, 종탑이 무너져 버린 작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에 집이나 교회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살아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소설 속 나는 나무를 심은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황폐한 지역이라 이제 머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 집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는 아주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죠. 작가는 나무를 심은 사람인 엘자르 부피에가, 사람 이름이에요. 엘자르 부피에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물의 성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작가는 부피에를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자르 부페의 나이는 이제 55세였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보자마자 도토리를 모아서 그 중에 좋은 도토리를 100개를 선별해서 황무지에다 심는 겁니다. 부피에는 날마다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요. 막 몇백 그루씩.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진짜 나무를 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는 왜 나무를 심고 있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날 그는 평야지대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뒤이어 아내마저 잃었다. 그 뒤 그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 양들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꿔보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뭐 대단한 이유나 엄청난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가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히 할 일이 없고 땅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있었죠. 말없이 묵묵하게. 그것도 이제 55세에 시작한 일입니다. 55살에. 그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을 보려면 이제 적어도 10년 이상 막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55세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옛날이었으니까 1913년에 처음 그 황무지에 찾아갔다고 했는데, 이 소설 속에서 55세면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나이죠. 그 당시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소설 속 나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그 황무지를 찾아갑니다.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엘자르 부피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소설 속에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1910년에 심은 떡갈나무들은 그때 10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무들은 나보다 엘자르 부페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다. 그야말로 말문이 막혔다. 엘자르 부페에도 말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숲속을 거닐며 하루를 보냈다. 숲은 세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넓은 곳은 폭이 11km나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인 도구도 지니지 못한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인간이란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느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황무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숲이 조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네, 기자들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공무원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라난 숲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고 그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거대한 숲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부피에는 나무 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없이 그저 묵묵히 날마다 나무를 심어요. 그가 심은 나무가 이제 모두 다 잘 자라지는 않겠죠. 근데 하루에도 이제 몇백 그루를 막 심으니까 그 중에 절반만 제대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해로 생각하면 수만 그루의 나무가 새롭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숲을 만든다는 게. 근데 하루하루 묵묵히 나무를 심는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며칠도 하기 힘든 일이죠. 결국 그 황무지는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뀝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1945년에 다시 그 황무지를 찾습니다. 그때 부피의 나이는 87세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까지도 달라져 있었다. 옛날에 나를 맞아주었던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에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숲속에서 부는 바람 소리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못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진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만들어진 샘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의 나이를 먹었음직한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히 부활의 한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1913년에 황무지였던 곳이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살던 그곳은 숲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만든 사람은 엘자르 부피의 한 사람이었죠. 황무지였던 곳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모이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엘자르 부피에는 1947년 반옥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나요. 짧은 소설이었고 심심한 이야기였는데 여운이 꽤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엘자르 부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는 3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을 희망의 장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일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단순했는데 나무가 있어야 땅이 살고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뚝심으로 이것을 했고 그래서 땅도 살 수 있었고 사람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마음속으로 진짜 엘자르 부피를 칭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도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나무를 심는 사람 되고 싶다 라는 생각했어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나무를 심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습니다.